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비행기는 쿠릴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건너기 시작해서 첫 번째 크다란 세계섬 중에서 어, 마지막 섬 끝에 어, 노지에 풀밭에 활주로가 아니죠. 활주로가 아니고 풀밭에 착륙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쿠릴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건너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비행했던 정도의 거리만큼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죠. 어제 여기에 착륙했는데 오늘은 아마 이쯤에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착륙을 하면은 이제 반쯤 건너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은 서둘러서 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요쯤에 여기죠. 여기에 어제 풀밭에 여기네요. 풀밭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해서 이점에 착륙을 할게요. 이점에 착륙을 하면 어제하고 거리가 비슷하겠죠? 근데 착륙할 때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면은 큰일인데 없으면은 없으면은 그 너머로 가는 수밖에 없죠. 너머로 가도 착륙할 때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일단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시도는 여기에 착륙을 일단 해놓고 나중에 그걸로 음, 11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어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원래 안 이랬는데 날씨도 지금 아직까지 작업 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작업 중이라 가지고 원래는 목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목록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지금 목록이 지금 뭐 몇 개 없습니다. 계절은 그냥 뭐 8월 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에 들어가 가지고 자 침전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침전 구름이 뭐 구름도 디폴트로 해놓을게요. 그냥 디폴트로 해놓고 자 구름이 하단이 1500에서 5000인데 흩어진 구름이죠. 그 비가 이렇게 조금 오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106 106 해리밖에 안 되네요. 106해리면은 좀 더 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것도 보면 안 변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앞에 섬에 착륙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PC 버전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모든 게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거의 정상 동작이 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는데 이게 하늘에서 비행을 시작하죠. 예, 이륙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공항에서 갈 때만 땅에서 시작을 하고 공항이 아닌 경우는 이것도 FS 2020에서 안 이랬지 싶은데 자 비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도가 지금 2000피트죠, 그죠? 뭐 2000피트면 적당할 것 같네요. 일단은 오토파일럿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을. 고도는 2000피트로 하고, 그 다음에 헤딩을 지금 뭐 구름이 적어도의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아 빨리 좀 빨리 좀 모든 게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이제 살짝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방향이 아니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엑스박스에서는 혹시 완전히 정상화가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에서 2024로 넘어가면서 어, 그 그래픽이 획기적으로 정밀해졌습니다. 그래픽이 정밀해졌다는 얘기는 그래픽 카드에 로드가 심하게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엑스박스의 그래픽 칩이 한계가 있겠죠. 옛날에 나온 칩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MS 측에서 엑스박스의 칩이 한계 내에서 구동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이제 축소를 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왜 굉장히 낮냐 하면은 그 엑스박스 사용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엑스박스용 FS를 그 FS 24를 출시를 안 하면 모르지만 출시를 해놓고 엑스박스에서 영 뭐 썰렁하게 구동이 된다. 그거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대단히 어긋나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은 살짝 두려워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로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총 구입한 애돈이 거의 한 500만 원치 됩니다. 근데 그 500만 원치 애돈을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그 돈이면은 뭐 PC를 아주 뭐 하이엔드 사양으로 갖출 수 있는 큰 금액인데 하여튼 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다 개선이 적응되겠지 했는데 지금 벌써 뭐 어, 두 달이 지금 넘어갔는데 넘었죠? 두 달이. 지금 구름이 지금 낮게 깔린 이제 구름이 세 개층 있는데 낮게 깔린 구름이 저희 그 경로 안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도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높을 필요가 없죠. 고도를 낮추겠습니다. 고도를 뭐 1200피트로 낮추겠습니다. 1000피트로 낮춰도 상관없겠네요. 어차피 뭐 바다 위를 나는데 뭐 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1000피트로 하겠습니다. 고도를.
자, 섬에서 섬으로 징검다리 건너듯이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가 제 환갑이었습니다. 1월 23일 환갑이라 가지고 보통 이제 환갑 잔치를 하면은 뭐 뻑적지근하게, 뻑적지근 요즘은 아닌가요? 하여튼 뭐 꽤 이제 일반 생일이야 뭐 그 뭐 부부간에 간소하게 하지만은 환갑은 보통 뭐 이렇게 친척들 모아놓고 좀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갑 나이가 되면은 자녀들이 보통 뭐 결혼도 졸업해서 취직했고 결혼도 했고 아기가 있을 확률도 높죠. 뭐 제 친구들 이제 주위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주 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들이 이제 환갑 기념으로 뭐 해외여행을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많이들 하죠. 한데 저희는 어제 정말 조촐하게 둘이서 둘이서만 뭐 둘밖에 없잖아요. 둘이서만 이제 환갑 환갑 잔치는 아니고 환갑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차려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그거를 뭐 전혀 저는 그거를 뭐 서글프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제 어떻게 보면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그래서 훨씬 뜻깊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뜻깊게. 집사람이 그저께죠. 그저께 밤새도록 뭔가 달걀거리더라고요. 달걀거리면서 이제 딴에는 이제 환갑 세레머니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마침 또 그저께는 제가 밤을 홀라당 새웠어요. 뭐 왜 그러냐면은 집사람이 제 휴대폰 사준다고. 뭐 저희는 뭐 하여튼 뭐 집사람이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밤새도록 뭔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더만 예. 사실 무서웠던 게 그저께 밤에 저희 집에 이제 냉장고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엌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관방에 있습니다. 현관방을 저희는 옷방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제 옷방에 냉장고가 또 있어요. 있는데 냉장고에 그 맥주나 한잔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옷방에 있는 현관 그 보조 냉장고겠죠? 보조 냉장고에 맥주를 가지러 갔는데 보니까 케이크 딱 있더라고요. 집단은 이제 집사람이 몰래 깜짝 쇼를 한다고 이제 그 케이크를 사서 딱 꼽을 쳐놓은 거예요. 그 모른 채 했습니다. 뭐 그때는 당연히 모른 채 해야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바로 이제 스콜 그룹이죠. 스콜 그룹. 스콜 그룹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아마. 근데 원래는 지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죠, 이게? 쫙 그 바다의 수증기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게 이래 지나가면은
원래는 비가 와야 돼요. 저 실내에서 한번 볼까요? 아, 빗방울에 슬슬 맺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빗방울이 맺힙니다. 이 안에 비가 오죠. 그죠? 근데 우다다닥 와야 되는데 그게 완전하게 이제 그 기능이 다 살아나면은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날씨 관련도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뭐 비가 얼마나 오나 다시 한번 볼까요? 별로 없죠. 아직까지는 뭐 기능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 비행만 기억한다 뿐이지 세부적인 상세 기능은 지금 전혀 튜닝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 핸드폰 사준다고 밤 홀라당 새고 이제 아침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 한 6시인가? 잠이 들었다가 이제 그 결국은 오후 한 점심께 일어났습니다. 점심께 일어나니까 이제 집사람은 그 수원역에 매주 목요일로 이제 수원역에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 장로님들 두 분하고 그, 그 뭐지? 노숙자분들 음식도 뭐 나눠드리고 뭐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버리고 보니까 이제 환갑 잔치상을 차려놨더라고.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집사람 샀습니다. 이게 제 환갑 잔치상입니다. 이 해석을 좀 해드려야 돼요. 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잡채하고 그다음에 생선전이요. 잡채하고 생선전하고 이제 생일이니까 당연히 미역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까지보다는 재밌는 게 뭐 요거하고 요거가 재밌습니다. 제가 일어나면은 TV 앞에서 하루 종일 뉴스나 이제 이런 걸 보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TV 보라고 리모컨 갖다 놓고 또 뭡니까? 안경을 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경 끼고 TV 보라고 이렇게 이게 제 환갑 잔치상이에요. 솔로몬이 받은 환갑 잔치상보다 더 럭셔리한 상인데 이거는 저는 최고의 상입니다. 이만큼 정성 들인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이거 어디 뭐 호텔 뷔페 가지고 환갑 잔치를 해도 이렇게 럭셔리한 거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집사람이. 아, 뭐 애기 같아, 애기. 자, 볼까요? 편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토마토 주스는 냉장고에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집사람이 음식을 잔뜩 해놓고 나갑니다, 보통. 외출할 때. 그래도 뭐 남자들 그렇잖아요. 자꾸 음식 해놔도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햄버거 시켜 먹으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가지고 구체적으로 목록을 해놓은 게 이제 김밥 두 줄하고 딸기 약간은 냉장고에 있고 미역국 여부는 가스레인지에 있고 콩나물 해장국은 보조 냉장고에 있고 잡채도 그 냉장고에 있고 어, 그 제가 잡채를 좋아하니까 만약에 잡채를 더 먹고 싶으면은 밥은 먹지 말라 이거죠. 아, 어, 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뻑적지근한 환갑상을 받았습니다. 어, 또 보니까 아까 방금 봤는데 또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또 환갑 축하한다고 또 문자도 댓글도 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격이 제가 되게 좀 이상한데 저는 그 수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는 것보다는 한 명의 진심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더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천만 명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 환갑 축하한다 그래도 가식적인 인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환갑을 맞았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3살 차이 납니다. 3살 차이 나고 저는 1월 23일, 집사람은 3월 12일이 생일인데 그러니까 3년 후 3월 달에 3월 집사람 생일이 참 좋은 계절이에요. 3월이니까 봄이잖아요. 딱 집사람 성격과 비슷합니다. 사랑스럽고 포근하죠, 집사람이. 딱 저 같은 거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같고 그래서 이런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치고 올라가는 거는 제가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을 보수로 살았어요. 학교에 있을 때도 보수였고 직장에서도 보수였고 옛날 외국의 연구소에서도 보수였습니다. 그게 제가 1월 달에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1월 달에 척박하고 1월 24일이면은 1년 중에서 제일 추울 때잖아요. 제일 추울 때는 좀 지났나? 하여튼 그래서 자기 태어난 날씨하고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딱 집사람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가장으로. 저는 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진짜 비유가 아니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었는데 살살 돈이 없어서 대학 시절에 전 가족이 한 3일을 굶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맨 밑에서 두 번째지만은 제가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 그다음에 형제들 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생 이제 제 뼈골에 섬에 들어가지고 음, 이리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오토파일럿을 끄고 자 폭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폭풍 속으로. 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자 폭우 속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 지금 스콜이 지금 크게 지금 비구름이죠 이게 비구름입니다. 바다에 있는 이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지고 구름하고 합쳐가지고 가면서 여기 번개도 좀 쳤으면 좋겠는데 번개를 칩시다. 안에 번개를 최고로 칩시다. 자 번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오 번개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는 거는 저는 그다지 좀 익숙치가 않아요. 받으면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은 오히려 막 마음이 불편해요. 오히려 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해요. 대부분 사람들하고 좀 반대 같아요. 번개칩니다. 고도를 갑자기 넘어 올리면 안 됩니다. 자, 비구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저까지 가지 말고, 저까지 가면 또 돌아올 때 또 시간이 걸리니까, 자,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고도가 왜 이렇게 잘 안 올라가나? 구름의 모양새로 봤을 때 고도를 한 3,000m, 한 4,000m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찍 와서 고도를 좀 진작에 올라갈 걸. 번개칩니다. 그래서 뭐, 제 생일 환갑잔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 대신 이제 3년 후에 집사람 생일 때는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때는 진짜 화끈하게 합니다. 화끈하게 어, 야금야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좀 세계 일주를 간다든가 뭐 최신형 차로 바꿔준다든가
최고급 뭐 최신 형차로 바꿔준다든가 뭐 화끈하게 합니다. 아니면 뭐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준다든가. 잠시만요. 막연하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가면은, 왜냐면 너무 돌아가면은 가는 길이 멀어지죠. 자, 보겠습니다. 멀어지니까 경로를 너무 벗어나지 않을게요. 경로를 너무 벗어나면은 그 대신 고도는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고도는 좀 올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구름이 보통 요 고도에 있거든요. 한 4천 금방 있으니까 고도는 4,500피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3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집사람 환갑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볼 작정입니다. 뭐 저한테 뭐 제일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집사람이죠. 제가 뭐 돈 벌어가지고 다 누구를 위해서 돈 벌습니까? 집사람을 위해서 돈 벌죠.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생각에는 물론 뭐 사람마다 뭐 다 자기 인생의 어떤 기준점이 있겠지만 가치관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배우자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중에 나이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어보면 다 떠납니다. 친구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떠납니다. 내 곁을 떠나고 인생살이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밥벌이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잔인해요. 말로는 뭐 막 이웃을 위해 가지고 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지만 그건 다 말이에요. 다 개소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뭐 없다시피 합니다. 거기에는 뭐 부모, 형제, 자식도 다 포함됩니다. 그게 또 저는 건강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봅니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건강한 거죠. 뭐 집사람 하여튼 뭐 환갑 때는 뭔가 좀 화끈하게 뭔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참. 그 휴대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어제 이제 집사람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시급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삼성이 진짜 망하긴 망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어디에 살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제가 봐서는 지금 회생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전혀 안 보이고 결국은 아마 청산할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음. 이건희 회장님이 경영하실 때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어제도 그런 걸 봤는데 저희는 이제 그 스마트폰 휴대폰을 음,
옛날에는 해마다 바꿨어요. 해마다. 왜냐하면 이제 해마다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돈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대신 이제 중고 폰 가격이 꽤 괜찮을 때 1년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도 실제로 돈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낭비가 아니에요. 자동차하고 어느 점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물론 이 돈이 좀 들긴 들죠. 그런데 요즘은 폰이 성능이 워낙 좋습니다. 워낙. 옛날에는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신형 폰이 성능이 월등하게 좋았는데 요즘은 뭐 폰 자체가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그렇게 성능의 어떤 내 폰이 뭐 느린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사람 폰하고 제 폰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올해는 집사람 폰, 내년에는 제 폰, 그 다음에는 또 집사람 폰 이런 식으로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집사람 폰을 바꿔야 될 때라 가지고 어제 이제 주문에 마침내 성공했는데 음, 그제 나름대로의 팁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공유 드리는데 대부분 그 대부분 그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폰을 바꿀 때 통신사 할인으로 바꿀 겁니다. 아마 통신사 할인으로. 뭐 그러면 새 폰 가격에 뭐 30%다, 40%다 할인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통신사 할인으로 폰을 바꿨어요. 폰을 바꿨는데 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게 좀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폰 가게에서 그것도 KT 플라자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시급했습니다. 시급했고 뭐 돈도 한 100만 원 정도 폰이 두 대니까 손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완전 사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한번 해가지고 통신사 할인이 진짜 싼지 진짜 저렴한지 계산을 해보고는 좀 상당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짜 이제 뭐 실제로 다 계산해 봤습니다. 폰 구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팔 때까지 가격을 바꿀 때 다음 폰 바꿀 때 계산을 해보니까 황당하게도 할인이 아니더라고요. 할인이 그 숫자 조작이더라고요. 숫자. 그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할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출시 가격 그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다 돈 계산을 진짜 다 해보면은 할인이 거의 한 푼도 안 돼요.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폰을 사면은 결국은 150만 원 주고 사는 거더라고요. 사는 건데 그걸 이제 숫자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할인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그 작업제로 폰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공유할게요. 뭐 각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서 뭐 폰에 스마트폰 성지 그러고 뭐 신형폰 나올 때마다 뭐 싸게 사는데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싸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폰의 성지 이런 데서 파는 것들도 다 보면 결국은 이제 통신사 할인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는 뭐 통신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실제로는 싸지 않을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것도 활화산이죠. 아, 활화산이 아니라 화산이죠, 화산. 오, 아슬아슬합니다. 오, 아슬아슬하다, 그죠? 고도를 살짝 올릴게요. 오, 분화구였던 것 같아요. 분화구인가? 오, 산이 꽤 높다, 그죠? 오, 산 높이가 꽤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리저리 제가 다 이제 그 폰을 사는 방법대로 다 제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유리하게 뭐 유리하게 딴 게 저렴하게죠.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삼성에서 직접 사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제 삼성닷컴이죠. 언제 사느냐 하면은 이제 그 사전 신형폰 나오면은 사전 예약 때 사전 예약으로 삼성에서 직접 사는 게 제일 그 저렴하더라고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 삼성에서 제가 직접 사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부나? 왜 이렇게 비행기가 날리지? 잠시만요. 조정을 좀 하고. 지금 구름 속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이 높은 산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고도를 조금 높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섬을 이제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실내에서 한번 볼까요? 저 앞에 또 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네. 지금 구름 속이라 가지고 뭐 비도 조금 오죠. 많이는 아니고. 나중에 완전하게 그 정상 그 엑스박스 FS24가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면은 그때 제가 뭐 폭풍우를 만들어 가지고 폭우 속을 한번 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지금 그 기능이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기능 지금 다 막아놨어요, 지금. 다 막아놔가지고 비도 세차게 오는 것도 다 막아놓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이 안 돼요.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유리한지 이번에 제가 집 사는 폰 샀는 거를 예로 들어서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는 곳은 삼성닷컴에서 사전 예약 때 자급제 폰으로 사는 게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샀느냐? 어제 예를 들게요. 저희는 그리고 저 폰을 살 때는 항상 이제 최신형 기종, 뭐 당연하게 최신형 기종을 사고 최고 사양으로 삽니다. 항상. 근데 완전 최고 사양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완전 그 이제 어제 갤럭시 S25를 샀는데 25의 이제 모델 중에서 뭘 샀냐면 울트라를 샀습니다. 울트라가 가장 이제 하이엔드죠. 울트라를 샀는데 울트라에서도 다시 또 플래시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그 256메가바이트가 이제 기본이죠. 기본이고 그 다음에 512 메가가 아니지 기가 512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용량이 큰 거는 1테라바이트입니다. 1테라바이트인데 256기가하고 512기가나 메모리가 12기가예요.
12기가인데 1TB가 되면 메모리가 16기가인가 그래요. 메모리가 4기가 정도 늘어나니까 폰이 좀 더 빠릿빠릿하겠죠. 그런데 1TB인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쓰는 게 이제 제 거는 울트라 24예요. S24 울트라의 1TB예요. 그런데 제가 사본 결과 하던 게 필요가 없어요. 노트북은 뭐 메모리 사양이 좀 아직 스토리가 크면 좋은데 폰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 집에는 이제 시놀러지 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나스의 스토리지가 뭐 거의 몇백 테라바이트 용량이에요. 몇백 테라바이트 용량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지에 남아 돌아가고 그 저희는 뭐 사진을 요즘 뭐 사진을 거의 안 찍죠. 거의 안 찍고 동영상을 주로 이제 촬영하는데 그 동영상 촬영하는 즉시 그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낯으로 다 옮겨 버립니다. 낯으로 옮기기도 쉽게 돼 있어요. 시놀로지가 워낙 그런 거 잘하죠. 그 왜 그러냐면은 폰에 놔두면은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관리하기 힘들고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다가 폰 잊어먹거나 이러면 결국은 이제 그 동영상 이제 에모고 찍어놓은 거 추억을 다 날리죠. 동영상이 추억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폰에는 거의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56기가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이제 혹시나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적절한 거는 256기가는 조금 그렇고 512기가면은 충분합니다. 1테라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집사람 것도 이제 512기가를 주문했습니다. 갤럭시 S25 512기가바이트. 거의 최고 사양인 셈이죠. 그리고 색상은 집사람이 이렇게 그 삼성 강남 색상이라고 이제 스페셜 색상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어 민트 그린으로 집사람이 원래 좀 독특한 걸 좋아해요. 독특한 걸 좋아해가지고 본인 거니까 뭐 그린으로 원한다 그러면 그린으로 사줬죠. 자, 그럼 계산을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원래 그 S25 울트라 512GB 폰의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면 끝다리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186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186만 원. 자, 일단은 자 보면은 산에 받치면 되니까 충분한 저 고도가 그 구름 속에서 산에 꽝꽝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도 확인을 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오토파일럿을 할 때는. 왼쪽에 산이 꽤 높아 보인다, 그죠? 왼쪽에 산이 꽤 높아 보입니다. 맑은 날씨로 한번 해볼까요? 산이 안 보이니까. 맑은 날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무로 하지 말고 맑은 날씨. 오케이. 오, 산이 꽤 높다, 그죠? 오, 지금 해발 4,5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이. 그러면은, 와, 그러면 벌써 32, 1,300m 되네요, 산 높이가. 오, 꽤 높습니다. 그 186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사전 예약 혜택에서는 그 512기가바이트인데 512기가바이트를 사전 혜택으로 사면은 256기가바이트짜리 가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은 512기가인데 돈은 256기가바이트. 그러니까 256기가 사이즈만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 스토리지 더블링 이벤트 이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냐 하면은 164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거진 한 20만 원 정도, 23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23만 원 정도 이제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카드를 한 장밖에 안 씁니다. 카드를 이제 집사람도 한 장만 쓰고 저도 한 장만 쓰는데 삼성 이제 플래티넘 그 뭐지?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써요. 그게 계산해보니까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그 삼성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다시 또 이제 할인이 또 있어요. 45,000 할인. 그러면 총체적으로 얼마냐 하면은 159만 원 실제로 이제 결제는 159만 원이 돼요. 그 실제 결제를 할 때는 164만 원인가로 결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입금이 될 때는 159만 원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제 시 할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186만 원짜리 폰을 159만 원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꽤 할인 20몇만 원 할인이 되잖아요. 그 작지 않습니다, 결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령이 뭐냐 하면은 살 때 그, 이름은 계속 변해요. 뭐 삼성 마이클로버로 됐다가 그거는 삼성이 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데 삼성이 하여튼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거 보면 좀 황당합니다. 그 이번에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삼성 AI 클럽으로 또 이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AI 클럽을 가입을 하면은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살 때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 안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낭피해를 보죠. 뭐 160만 원짜리를 뭐 잘못하면은 한 방에 훅 날아가죠. 그래서 반드시 보험 들어야 되는데 보통 보험이 얼마 정도 하냐면은 뭐 한 6천 한 600원 정도 해요. 6,600원 정도 보험. 좀 비싼 경우는 9,000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뭐 7,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보험이 되는데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한 달에 이제 9,000원 같으면 1년이면은 뭐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년이면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 AI 클럽에 가입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혜택이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에요. 첫 번째 혜택은 뭐냐 하면은 그 AI 클럽의 회비는 한 달에 5,600원입니다. 한 달에 5,600원씩 지불을 하면은 그 AI 클럽에 가입돼 있는 동안에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6,600원 들고 보험 드느니 5,000원 산 5,600원 들면은 보험이 자동 적용이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 보험 대신 그거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더 싸죠, 보험보다. 근데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은 1년 지나가지고 만약에 내가 폰을 바꾼다. 새 폰으로 이제 바꾸면은 쓰던 폰을 되사주는데 얼마에 사주느냐? 50% 가격으로 사줍니다. 샀던 가격에. 더구나 나는 분명히 그 512GB짜리 폰이지만 돈은 256GB로 지불했는데 폰을 되사줄 때는 512GB 가격으로 50%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왜 되느냐? 내가 샀는 가격의 한 60%로 보상이 되는 셈이에요. 근데 실제로 폰을 이렇게 1년 쓰고 난데 팔아보면은 60% 절대 못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3, 40%밖에 못 받아요. 물론 이제 당근에 이제 잘 팔면은 뭐 한 50%도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젊은 친구들 뭐 당근 마켓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같은 나이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민티시나 이런데 삼성이나 이런데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30% 정도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60%는 인정해 주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게 크고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만약에 폰을 바꾸면은 30% 인정해요. 2년 지난 폰을 그것도 그 512GB짜리 가격에 30%로 그 보상해 주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1년 후에 바꿨다. 1년 후에 바꿨다고 가정을 하면은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고 다 이제 해보면은 그 폰을
그 100만 원에 사는 셈이 돼요. 100만 원에. 그러면 186만 원짜리 폰을 100만 원에 산 셈이 돼요. 물론 이제 중고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고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내 폰 더 이상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의 가장 최신형 최고 사양의 폰을 그 100만 원에 사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더구나 그게 포함되는 건 또 보험도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제 이제 결국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가지고 뭐 그 언팩을 언제 했냐면은 이제 그저께 23일 날 1월 23일 날 새벽 3시에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언팩과 동시에 사전 예약하는 줄 알고 새벽 3시까지 막 졸려 죽겠는데 눈 비비면서 기다려가지고 기다렸는데 3시 돼가지고 또 살라고 보니까 언팩만 하고 사전 예약은 다음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씨 그저께 홀라당 밤새였죠. 그것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12시에 이제 또 사전 예약한다고 또 어제 또 밤새웠는데 아 삼성이 진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거 완전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그 PC에서 이제 사전 예약을 계속 했는데 안 돼요. 구매가.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안 되고 계속 제자리만 뱅뱅뱅뱅 돌아요. 그 결제창이 안 뜨고 자꾸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3시간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개고생을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제 폰으로 PC 브라우저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 폰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는 진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때 삼성이 더 이상 안 했는데 삼성이 진짜 망하고 있어요 진짜. 삼성 제가 봐서 끝났습니다 이거. 저도 뭐 그 현직 시절에 평생을 경영을 했는 사람인데 제 회사는 아니지만 전문 경영자로서 회사를 경영을 했던 사람인데 이 회사가 이게 망할 때는 이제 조짐이 있어요. 회사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또 회사가 흥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지금 제가 봐서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제가 봐서는 아마 몇 년 지나면은 결국은 부도나고 청산할 것 같아요. 악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 정말 황당하고 한심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 생각해 보시오. 언팩해가지고 사전 예약하면은 전 세계에서 최소 어제 밤새 1,000만 명은 삽니다. 1,000만 명은 최소 1,000만 명은 사는데 그 1,000만 명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 뱅뱅 돌아가면 뭐게 되면 1,000만 대 안 팔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야 뭐 그래도 꼬약꼬약 3시간 4시간 기다려가지고 1,000만 대 사겠죠. 뭐 저처럼.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월등하게 그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을 늘 쓰던 친구들이 뭐 AI 쪽은 삼성이 좀 더 좋다길래 미국 애들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럼 이번에는 그 폰을 뭐 갤럭시를 한번 사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입을 시도했는데 밤새도록 3시간 동안 뺑뺑 돌면 그래도 기다려가지고 뭐 끝까지 뭐 갤럭시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그 한두 번 딱 시도해보고는 제자리 뱅뱅 돌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 이러니까 갤럭시에 아이폰한테 갤럭시가 어림도 없지. 이러고는 다시 아이폰 주문한다니까요. 그게 소비자의 심리예요. 그 삼성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뭐 정말 진짜 요거도 먹어요. 요즘. 요거도 먹어야 돼요.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보통 작은 기업체도 신제품을 릴리즈할 때는 사전에 그 TFT를 구성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최소한 뭐 제가 최고 경영자라면은 그 모바일 사업부 부문장이라면은 최소한 1,000명 정도의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구매가 되는지, 구매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리고는 이제 구매 아무리 야 이게 분화구다 그죠? 야, 이 분화구는 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해발 한 1200m 되는 산이에요. 오, 엄청 높습니다. 그것도 있네요. 저 분화구에 호수도 있습니다. 호수도. 그래가지고 검정을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 이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이 그 구입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다는 게 검증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서비스 오픈을 합니다. 이거는 경영의 기본입니다. 일장일전이에요. 이거는 경영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조차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거는 솔직한 말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니라 벤처도 그런 걸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삼성이 망할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모든 일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모든 일을. 이거는 빙산일각이에요. 메모리도 이딴 식으로 개발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고 뭐 엔비디아의 HBM 그 HBM 메모리를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안 끼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성의 가장 치명적 약점은 뭐냐면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 국뽕에 빠져가지고 삼성뽕에 빠진 거죠. 우리가 최고다, 삼성이 최고다. 그러고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삼성이 딱 그 짝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서비스도 옛날 같지가 않고 물건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물건도 저는 뭐 에어컨 바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는데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경영하던 시절에는 삼성 선풍기 괜찮았어요.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고장이 나더라도 그 에이스도 끝내주고 근데 한 4년쯤 전에 저희가 이제 선풍기를 다 바꿨어요. 이제 선풍기도 오래되면은 이게 플라스틱 부분이 누렇게 되다가 나중에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바꿀 한 7, 8년 썼나? 한 7, 8년 정도 쓴 선풍기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저희는 선풍기를 한 4대, 4대, 5대 정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삼성 끌로 살라고 이제 삼성 최신형으로 주문했는데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라벨만 삼성 붙어 있지 메이드 인 이제 베트남인데 개발하고 뭐고 전부 다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뭐 삐그덕거리고 뭐 짜증나요. 그래서 세 번인가 그래도 삼성 거 살라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반품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옛날에 삼성이 아니구만 이러고는 포기하고는 신일 선풍기로 샀는데 와 이거는 뭐 제가 입이 딱딱 벌어졌습니다. 선풍기 신일 샀어요 신일. 저 충격 먹었습니다. 브러실리스 저 요즘 근데 뭐 브러실리스가 조용하지만은 근데 선풍기가 이제 소음이 이제 문제인데 소음은 크게 이제 두 군데서 납니다. 하나는 이제 모터에서 나고 맹돌아가는 소리. 그다음 두 번째는 날개의 바람 소리거든요. 신일 선풍기 제 과장인데 진짜 소리 아예 안 납니다. 그게 뭐 한 세기간 10단 정도까지 있는데 보통 한 1단에서 3단 사이를 틀어요. 그런데 1단에서 10단까지 세기 중에서 6단까지는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진짜. 아예 안 나요.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도 전혀 안 나요. 바람 소리도 안 나요. 와,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모타에서는 소리 아예 안 나고 그 바람 소리도 안 나요. 그 프로펠러를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나라 옛날 말이 있잖아요. 한 개 잘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은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개 얻어맞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한 개만 얻어맞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얻어맞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삼성만 가면 우리나라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GDP에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현대기아 이 세 개 법인이 우리나라 전체 GDP 한 5%를 감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거, 다시 하청 회사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뭐 35에서 40%입니다. 두 개 회사 망하는 날이 대한민국 망하는 날이에요. 하여튼 뭐 어제 다시 한번 삼성이 위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결국은 뭐 우리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방만한 거죠. 경영자도 방만하고 직원들은 더 방만하고 다들 꿈속에서 헤매는 거죠. 자, 지금 이제는 슬슬 착륙할 곳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어제 비행했는 거리만큼은 비행한 것 같거든요. 한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다행히 얼마 안 걸렸어요. 자, 일단은 오토파일럿을 끌고 슬슬 이제는 착륙할 곳을 찾아가면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요섬은 착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온통 산이라 가지고. 근데 여기는 잘하면 착륙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에 착륙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섬은 이 섬하고 마찬가지로 착륙할 데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섬이 착륙 후보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도를 낮추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접근을 해보고 상공에서 선회비행을 하면서 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저기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갤럭시 S24는 뭐 대단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복잡한 뭐 온갖 사양을 들이밀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게 이제 전체의 99%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말 괜찮은 거는 동시 통역 기능이 정말 괜찮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됩니다. 이게 인터넷에 연결 안 돼도 동시 통역이 되는데 굉장히 인식률이 좋아요. 인식률이 좋기 때문에 특히 해외여행 갈 때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사람은 더 좋죠. 왜냐하면 더 신형이니까. 집사람 폰도 어, 이번에 바꿔놓으면 3월 달에 이제 일본에 갈 때 잘 쓸 수 있겠죠. 일단은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한번 착륙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저
통과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와가지고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예, 최대한 저속으로 착륙을 해야 됩니다. 비실비실 착륙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할 겁니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착륙 속도가 빠르면은 비행기가 전복합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착륙이 쉽지가 않아요. 나무를 피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나무를 피해. 난리가 납니다. 착륙했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죠, 그죠?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실속 속도 근처에서 그 47노트인데 실속 속도가 거의 실속 속도로 착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닥에 자갈도 있고 돌도 있고 되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빠른 속도로 착륙을 하면은 비행기가 전복합니다. 비행기가 대굴대굴 굴러버려요. 그러니까 실속 최대한 느린 속도로 착륙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또 이게 착륙하고 난 뒤에 중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죠. 그죠? 나무를 피해가면서 안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제 굴러서 정복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자.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보면은 뭐 어제 비행했는 만큼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쯤까지. 그러면은 음, 캄차카를 지금 3분의 2점 걷는 겁니다. 3분의 2점.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